안녕하세요. 사연시대의 DJ 써니입니다. 저희 채널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연 소개 전에 먼저 저희 채널의 사연의 모든 이름들은 가명이며 실화를 각색한 내용임을 알려드려요. 소중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갓 30이 된 여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막상 시작하자니까 한참 지난 일인데도 최근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라 잠깐 동안이지만 사색에 잠겼었네요. 살다가 문득문득 그때 생각이 가끔씩 나는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았나 생각도 들었지만 엄청난 이득도 있었기에 지금은 속이 후련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내요. 이른 나이에 결혼도 이혼도 초스피드로 이루어진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주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그때 남편을 처음 만난 날이기도 해서 그날의 날씨까지 기억에 남았네요. 저는 수능을 앞두고 있었던 고3이었고 남편은 명문대 대학생이자 저희 개인과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가기 위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였던 학생이었어요. 저의 목표는 서울 안에 있는 이름 있는 명문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가 굳게 닫혀있는 학교 교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수희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면 제일 먼저 교실에서 자습을 하던 학생입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은 하교하고 없는 텅 빈 교실에 남아 자습을 더하였으며 집에 가서도 잠잘 시간에 저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과 예습을 하는 등 매일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전교 1등 할 것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성적은 그다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중학교 때 교육 수준은 누구나 비슷비슷했었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의 교육 수준은 매우 다르더군요. 특히 사교육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성적 편차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나보다 성적이 낮았던 친구들은 학원가에서 제일 유명한 인기 강사가 있는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이 가난한 탓에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을 다닐 수가 없었고 겨울방학 동안 무료 독서실에서 서점에 파는 학습지와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체계적으로 배우는 아이들과 경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을 다닌 친구들은 성적과 학습 능력이 쑥쑥 올라가는데 거기에 제가 그 수준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난한 집이 너무 싫었어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저희 집이 가난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게 된 건 제 나이 6살 되던 해부터였대요. 나름 동네에서 꽤나 잘 산다고 소문났던 집이었다고 들었어요. 집안 대대로 땅이 많았던 부잣집 3대 독자였던 아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자연스럽게 유산을 많이 물려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빠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노름에 빠져 유산으로 받은 땅 문서들을 모조리 도박판에 갖다 바치고 그것도 모자라 아빠 친구라는 사람에게 큰 돈까지 사게 당하고 엄마 몰래 지인의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돼서 그나마 남아있던 우리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대요. 매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던 아빠는 엄마와 저만 남겨두고 몰래 혼자 야반도주를 한 뒤 지금까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엄마가 제일 많이 고생하셨어요. 고생만 하시던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지난 일이지만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고 도망간 아빠가 벌려놓은 빚도 갚아야 하는 상황인지라 낮에는 병원 청소를 하고 밤에는 설거지와 홀서빙을 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셨습니다. 당신 몸 어디에 하나 성한 곳이 없었고 파스 몇 장으로 겨우 버텨내며 저를 키워주셨죠.
웅크리고 자고 있는 엄마의 뒷모습을 볼 때면 우리를 버리고 도망간 아빠가 더 믿고 싫었습니다. 저는 고생하시는 저희 엄마를 위해 학교를 마친 뒤 저녁 알바라도 구해서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엄마는 한사코 말리며 학생은 학생답게 공부해야 한다면서 절대 알바를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하여 고생만 하시던 엄마께 생활비도 넉넉히 드리고 해외여행도 보내드리며 남들 부럽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새벽에 학교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전봇대마다 전단지를 붙이고 있는 어떤 젊은 남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려다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목에 무엇을 그리 열심히도 붙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쓱 보았는데 1:1 개인가의 전단지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종이 밑부분에 전화번호를 써서 가위로 잘라놓으면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한 장씩 뜯어갈 수 있게 만든 전단지가 즐비하였습니다. 저는 남자가 전단지 알바를 하나보다 생각하며 전봇대에 붙여진 과외 전단지를 한참 동안이나 쳐다보았습니다. 어차피 학원도 못 다니는 처지고 특히 개인과외는 학원보다 더 비쌌기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었어요. 학교나 가야겠다 싶어 뒤돌아서 가는데 전단지를 붙이고 있던 남자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봐요. 저기 저 학교 학생 맞죠? 몇 학년이에요? 아, 네, 저요? 저 고3인데요. 우리 운명인가 봐요. 제가 수능 전문 과외 선생님이거든요. 저기 큰 길에 잘 나가는 학원 알죠? 거기보다 제가 더 잘 가르쳐요. 정말이에요. 1:1로 수업하니까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성적도 올라갈 거예요. 과외 한번 받아보지 않을래요? 아, 전 괜찮아요. 아이, 그러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요. 고3이니까 학원을 다니겠구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학생한테는 지금 다니는 학원보다 싸게 해줄게요. 저는 학원 안 다녀요. 왜요? 고3이라면서요. 아, 알겠다. 학원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공부 잘하는구나.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날 뭐가 싫은 건지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제 집안 사정을 얘기하며 푸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제 사정을 들은 남자는 고민을 하는 듯 하다가 전단지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뜯어주며 나에게 주면서 꼭 학교 끝나면 전화를 해달라고 하며 약속까지 해달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들고 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약속대로 남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여보세요? 저 아침에 보았던 학생인데요. 오후에 전화해달라고 하셔서요. 아, 안녕하세요. 전화 안 할 줄 알았는데 전화 줘서 고마워요. 사실 집안 사정 듣고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요. 그래서 제가 수능 끝날 때까지 과외를 해줄게요. 아, 그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 집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잘못 말한 것 같아요. 마음만 감사해 받을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집안 얘기를 해서 후회되고 신경 써주는 남자에게 미안하기도 하였어요. 마음속으로는 개인과외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지만 한편으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잘해주니 두렵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자신은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절대 공짜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며 수능 잘 치르고 좋은 대학 가게 되면 본인의 과외 홍보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지나가다가 한번 본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나 싶지만 남자의 호의가 싫지 않아서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께 자초지종 설명하여 과외 허락을 받아냈고 다음 날부터 그 남자에게
개인 과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남편이에요. 이제는 버러지 같은 전 남편이 되었지만요. 남편은 그 당시 명문대를 다니는 3학년 학생이었고 과외를 해서 돈을 모아 자신의 학원을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쪽집게 과외 수준으로 수업을 잘했고 저는 원하는 대학을 위해 열심히 수업에 임하였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저는 수능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었고 제가 원하던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축하한다며 성인이 되는 1월 1일에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1월 1일이 되었고 약속대로 남편은 함께 영화를 보고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저를 붙잡고 사실 처음 본 날 호감이 있었고 점점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다며 이제 너도 성인이 되었으니 사귀자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랑 사귀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 집에 절대 보내주지 않겠다며 협박 비스무리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남편에게 과외를 받는 동안 남편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저희는 그날 바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매일매일 저희 집으로 찾아와 집안에서만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저희 엄마는 밤낮으로 일을 하시기에 집에 일찍 들어올 일도 없어서 오붓하게 데이트하기에는 정말 좋았죠. 어느 날 남편이 들고 온 영화를 보려고 틀었는데 갑자기 야한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남편이 들고 온 것은 불법 촬영한 야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고 너무 당황해서 몸이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확 덮쳤어요. 이상한 분위기에 휩쓸린 저는 집에서 첫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남편은 저희 집에 매일 찾아왔고 자연스럽게 매일 성관계를 하게 되었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한 점은 남편이 밖에서 데이트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상하다 느꼈어도 저는 남편에게 홀딱 빠져서 남편이 하자는 대로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주었으니 은인이나 다름없었으니까 왜 집에서만 데이트를 할까 이상하다 생각 들어도 그냥 넘겼던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우리 집에서만 데이트해야 했던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식을 마치고 내가 꿈꾸던 대학교에 입학하는 일만 남았어요. 저는 남편을 불러서 졸업기념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한참을 졸랐어요. 집에서 먹지 웬 식당이냐며 가기 싫다는 남편을 겨우 설득해서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역한 냄새가 났어요. 속이 자꾸 미스거려서 음식이 나와도 도저히 넘어가질 않았어요. 잘 먹지도 않으면서 식당 왜 가자고 했냐고 돈만 버렸다며 짜증을 내는 남편을 보고 저는 미안하다고 몸이 아픈지 속이 좋지 않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미 기분 상했다며 자신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후 속이 미스거리는 증상은 계속되었고 생리통처럼 배도 살살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게 임신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조차 못했어요. 동네 내과에 찾아가 의사 선생님께 체한 것 같다고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니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임신인 것 같다고 자신이 아는 산부인과가 있으니 거기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이시라서 임신 증상을 단박에 알아보신 것이죠. 의사 선생님 말씀에 어안이 벙벙해진 상태로 바로 산부인과로 찾아갔어요. 검사 결과 임신 5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겁이 나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는데 남편이 많이 놀란 건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나중에 전화 준다면서 그냥 끊었어요. 어렸던 저는 미련스럽게도 남편을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어요. 다시 연락 준다고 했으니 마냥 기다린 거죠. 하지만 연락은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힘든 저는 결국 엄마께 임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았어요. 엄마는 임신이란 단어에 엄청 놀라서
손을 덜덜 떠시더니 저를 붙잡고 때리고 흔들며 욕과 울분을 터뜨리셨어요. 저도 엄마께 죄 지은 것 같아 죄송스러웠고 엄마의 모습에 너무 두려워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엄마는 당장 남편 번호 대라며 엄마가 직접 전화를 했고 남편은 전화를 받은 지 한참 지나 저희 집에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보자마자 빗자루를 들고 먼지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왁 소리를 지르며 빗자루를 뺐더니 기왕 이렇게 된 거 저를 책임질 테니 데리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며 아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한 태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에 엄마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며 남편한테 너네 부모님은 임신 사실을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부모님은 전혀 모르시고 말할 기회가 없었다면서 집에 가서 바로 말씀드리겠다며 약속한 뒤 불이 나게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자신이 연락하겠으니 기다리라고 말한 남편은 또 한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전처럼 연락이 오지 않자 답답했고 혹시 남편이 저를 버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연락한다면서 많이 기다렸는데 없길래 전화했어.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올 수 있어? 연락을 하려고 했었다며 남편이 갑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남편의 집에 가본 적이 없던 터라 남편이 주소를 알려주었고 곧바로 택시를 타고 찾아갔어요. 저는 남편이 알려준 주소의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높이뛰기 선수도 못 뛰어넘을 것 같은 거대한 담벼락들, 대궐 같은 집들, 집집마다 설치된 CCTV, 대통령이나 정치인들, 인기 연예인들이 살 법한 그런 동네 같아 보였습니다. 택시는 어느 커다란 대문 앞에 섰고 저는 토끼눈이 되어 택시에서 겨우 내렸어요.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이 심드렁하게 다가오더니 택시기사님께 택시비를 지불한 뒤에 저에게 집으로 들어가자며 재촉했어요. 계속 토끼눈이 된 저는 집에 들어가면서 보이는 넓은 정원을 둘러보지 못하고 재촉하는 남편 손에 이끌려 바로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자 보이는 넓은 거실에 앤티크한 가구들이 많았고 거실 소파에는 돈 많은 부잣집 사모님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바로 제 시어머니 되실 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저를 가리키며 이 애가 자신이 말한 그 애라면서 그 말만 하고는 가만히 있더군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파악도 안 되고 당황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저를 매섭게 쳐다보는 눈빛에 잔뜩 겁이 난 상태라 가만히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임신한 지 몇 주 되었다고? 이제 8주 되었어요. 그렇게 물어보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아무 말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개 숙인 저의 모습을 보고 피식 웃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남편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 일단 자신의 집으로 들어와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대학교에 갈 생각을 말라는 거였죠. 대학 입학을 포기하라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붙은 대학인데 어떻게 포기하라는 건지 절대 안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해줄 게 없어 미안하다 하시며 제가 시어머니 집으로 가려고 차비하는 내내 우시던 엄마 생각이 나서였습니다. 만약 제가 대학을 가겠다고 우기고 시모집에서 쫓겨난다면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제가 고집 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 낳을 때까지만 가지 말라고 한 것이니까 아이를 낳은 후에 꼭 대학을 가리라 결심하고 시어머니께 대학 입학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시모집으로 들어가는 그날부터
저의 고달픈 삶의 시작이었단 걸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 둘이 결혼한 것도 아니니 남편과 합방은 안 된다며 남편의 방에서 잘 보이지 않는 방을 쓰게 되었고, 그 후로 대학생인 남편은 얼굴조차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감이 들어 당장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꾹 참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는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 집 며느리가 되려면 집안일은 맡아서 해야 된다며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토달지 말고 고분고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이라면서 저에게 돈을 주면서 제 이름이 새겨진 인감도장 하나를 파서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게 어디에 쓰일지 모른 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드렸어요. 그래도 시모집에 살면서 제가 임산부라서 그런지 무거운 것 드는 일이나 앉았다 일어나는 일, 허리 굽히는 일은 되도록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쯤 지났나? 저에게 눈길도 안 주던 시어머니가 한약 한 박스를 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임산부 몸에 좋은 약이라니까 매일매일 빼먹지 말고 꼭 먹어야 한다. 아는 사람만 안다는 곳에서 어렵게 부탁해서 지어온 것이니까 꼬박꼬박 챙겨 마셔라. 알겠냐?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은근히 나를 챙겨주시는구나 생각하며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겨서 언제든지 내쳐지지 않을까 하며 내심 걱정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랑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남편이 혼인신고 먼저 하고 살다가 결혼식을 올리자 하였는데 요새 대학생활이 바쁜지 집에서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었고, 어쩌다 남편이 집에 있는 날 제가 혼인신고를 언제 할 거냐며 물어보면 바쁘다며 나중에 하자며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혼인신고 신청서를 들고 남편에게 당신 신분증과 도장을 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 말을 듣는 것도 짜증났는지 저에게 알아서 하라며 도장과 신분증을 내어주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에 저는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고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나 싶기도 하고 온갖 불안한 생각만 들더군요. 남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저에게 집안일을 많이 시키고 핀잔도 주어도 가끔씩 맛있는 음식이나 보약을 챙겨주시는 시어머니가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느꼈고,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죠. 임신한 지 5개월이 지났고 배도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간간히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있었지만 병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넘겼습니다. 뱃속의 아기는 커가는데도 남편은 아기에 대해 관심도 없고 냉담했어요. 남편과 계속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연애할 때 좋았던 시절처럼 되돌려 보고자 있는 솜씨 없는 솜씨를 부려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남편이 다니는 대학에 찾아갔습니다. 한참 강의 중이라 남편의 뒷모습만 확인한 뒤 강의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강의실에서 나오고 저는 놀래켜 주려고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뒤따라 나오면서 남편의 팔짱을 끼더라고요. 여학생은 남편에게 여보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몸을 급히 숨겼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그 여학생은 분명 사귀는 사이라는 것이 느껴졌어요. 남편과 같은 학과인 학생들에게 물어보니 남편과 그 여학생은 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시 커플이었고 저의 존재를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울고 불고 난리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배 나오고 후줄근한 저의 모습과 이쁘고 날씬한 여학생과 비교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사귀고 난 후 남편이 왜 집에서만 만난 것인지, 왜 다른 연인들처럼 평범하게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인지 말이죠. 남편은 저와 바람피는 것을 여학생에게 들킬까봐 안전하게 집에서만 데이트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성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이용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어요. 망치로 얻어맞을 듯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채 그대로 아무 곳으로 향했습니다. 터덜터덜 길 따라 걸어가는데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또 느껴졌고 이번엔 하혈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길 가던 사람들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가던 중에 극심한 통증에 못 이겨 기절을 한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제 옆에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훔치시는 친정엄마가 보였고 환자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바로 직감했습니다. 유산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죠. 본인이 잘 챙겨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며 자신 잘못이라며 울고만 계신 친정엄마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실감이 전혀 나질 않았고 아직도 뱃속에서 심장을 콩콩대는 아기가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병원을 퇴원하고 며칠 동안 친정집으로 가기로 하여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해 방 안까지 말없이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을 켜서 아이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담긴 초음파 영상을 보고 그제서야 실감이 나 잠들 때까지 이불을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전화 한 통도 없었답니다. 저는 남편과 시모에 대한 섭섭함보다 아이를 잃었다는 슬픔이 더 컸기 때문에 그 몹쓸 모자에 대한 그런 신경을 쓰지 못하였습니다. 친정에서 지낸 지 며칠이 지나 시모 집으로 갔는데 왠지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밤늦게서야 나타난 시어머니와 남편은 외식을 다녀온 모양인지 아주 화기애애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둘이서 저를 보고 많이 놀라더군요. 아니,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니네 집에 가서 머물 것이지? 여기에 왜 다시 기어들어온 거야? 어머니랑 오빠 두 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가 유산되었는데 어떻게 연락 한번 주시지 않으실 수가 있으세요? 어머니 손자였잖아요. 난 네가 내 연락 받는 거 싫어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전화 안 했다. 안 그래도 나중에 만나서 위로해 주려고 했어. 그렇다고 네가 이러는 거 오바 아니냐? 발랑 까진 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받아준 것도 감지덕지할 판에 유산했다고 내가 네 몸조리라도 도와줘야 했다는 거니?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이야?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데?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유산한 네 애도 우리 아들 애가 맞긴 한 거냐? 헛소리를 늘어놓는 시어머니 말에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의 아이를 가졌으니 조금 챙겨준 것일 뿐 당신 며느리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했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런 애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면서 자신이 다 알아서 하겠다며 시어머니를 방으로 들여보내놓고는 저를 노려보며 이제는 여기서 네가 지낼 방은 없다며 친정으로 가서 다시 오지 말라더군요. 이제 뱃속에 아이가 없으니 저랑은 아무 관계도 아니라면서 말이죠. 난 이 집에서 절대 못 나가. 그리고 당신이 왜 나랑 아무 관계가 아니야? 우린 이미 법적으로 부부야. 우리가 왜 부부냐?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헛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헛소리는 네가 하고 있잖아. 당신이 나한테 신분증하고 도장 준 거 기억 안 나나 보지?
내가 혼인신고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당신 손으로 직접 신분증과 도장을 줬잖아. 그래서 그날 바로 혼인신고했지. 뭐라고? 거짓말하지 마. 분명 우리 엄마가 지금도 네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데 네가 무슨 수로 혼인신고를 해? 내 신분증이랑 도장? 그거 내가 분신신고하고 다시 만들면 그만이야. 면문대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참나. 대학교는 어떻게 붙었대? 내가 이런 멍청한 놈하고 이 아이까지 가졌었다니. 시어머니가 남편과 내 대화를 엿듣고 방문을 열고 뛰쳐나오더니 저보고 분노의 삿대질을 하더군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지 못해? 경찰에 신고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쫓겨나는 건 어머님이니까. 어머니가 경찰에 잡혀가는 거 보기 싫으면 아들인 너도 짐 싸서 당장 나가. 뭐야? 아차차, 일을 어째, 아이고, 아들아, 어떡하면 좋니? 어쩌면 좋아? 시어머니는 이제껏 잊고 있던 어떤 기억이라도 났는지 자리에 주저앉아 연신 아이고를 외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시모가 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간 날 시모는 부동산 투기로 많은 돈을 벌었고 세금 문제를 피하려고 부동산 주인계인과 작당하여 제 명의를 이용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가 사들인 건물 중 남편 명의로 된 건물도 몇 채 있었고요.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시모의 휴대폰에 물이 들어가 고장나서 이틀간 수리를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집 전화로 부동산 업체에서 여러 번 전화가 온 적이 있었는데 시모와 중개인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동산에 대해 잘 몰랐지만 워낙 똑똑했던 저였던지라 그 길로 부동산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 두었죠. 시모가 치매가 온 모양인지 제 명의로 돌려놓은 사실도 잊고 있었다니 너무 웃기더군요. 저는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시모와 남편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고 시모와 남편은 개가 꼬리 감추듯 살살거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고 꼴배기가 싫었던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하였고 승소를 하여 남편의 재산 절반을 받아냈습니다. 그 뒤로 저는 그 집에서 평생 고생만 하시던 엄마를 모셔와 부잣집 사모님 부럽지 않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과 시모 때문에 못 간 대학을 가기 위해 다시 수능을 치렀어요. 다행히도 공부머리가 남아있어서 재수에 성공했고 제가 원하던 대학에 가서 장학금까지 받고 무사히 졸업하였습니다. 현재 대기업 과장대리로 일하고 있지만 퇴사를 준비 중입니다.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이지만 더 큰 꿈이 생겨서 내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해요. 저도 사장님 소리 들으며 폼나는 삶을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저만을 평생 사랑해줄 남자친구도 만나 프로포즈를 받았답니다. 저 이제 너무 행복해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